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실버피아 뉴스가 방송을 시작한 지도 거의 2달이 지났죠. 12월 1일부터 시험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2달, 1월 1일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달은 짧기 때문에 또 금방 갈 것 같고 연휴가 많지 않습니까? 연휴가 많으면 일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좋죠. 그래도 이제 기관 운영자분들은 이 추석 연휴 때, 추석이 아니고 구정 연휴 때 번 짜느라고 근무 시간 짜느라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선물도 줘야 되고요. 이래저래 바쁜 2월달인데 요즘 이제 우리 노장법이 어느 단계에 가 있느냐? 지난 2월 2일 권리대화 세미나를 기점으로 잠깐 주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더 액티브하게 지난 권리대화 세미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장법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법이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에서는 실버피아와 함께 각 그룹별, 지역별 이 법이 무엇인지 계몽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도시의 그룹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각 지역에서 저희들이 전국 어느 곳이나 달려가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전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별 모임이 있으시면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공동 대응하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시군구에 어떻게 재무회계 규칙 또는 노장법에 대한 폐지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방법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각 도시에 벌써 서너 개 도시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리더분들께서는 혹시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일정을 잡아서 찾아뵙겠습니다. 2월 24일이 법사위 제2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 최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미 늦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법사위원들도 다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건복지부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간담회 참석을 안 하기로 결정했는지 실무위원들이 결정을 했는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연도 모르고 이 법안의 성격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일부 단체에서는 합리적인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저 무조건 반대하면 되지 않을 거 아니냐고 정대현 실무위원 팀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가끔 이제 밴드라든지 그런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법안을 들여다보시면 보건복지부나 법사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거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간담회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채널을 확인하고 또 최동희 의원이 직접 한 말처럼 그런 의사는 전혀 보건복지부도 가지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 보건복지부도 승리는 우리 편이라고, 승리는 이미 확정됐다. 지금 싸우는 겁니까? 이미 대선 확정됐으니까 떡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대화에 임해서 뭘 하나 건져라. 이런 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들을 범죄인으로 가정하고 모든 법규를 만드는 행위라든지 또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노장법 자체는 그야말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굉장히 범죄인 취급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당당히 맞서야 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법안을 놓고 양보할 의사가 있어야 우리가 대화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미 법은 보건복지법이 아닙니다. 이 법이 보건복지부가 발의했나요? 이 법은 명목상으로는 의원입법 발의안입니다. 의원입법 발의를 했으면 의원이 철회를 하면 되는 거고 의원들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가 왜 자기네들이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보건복지부는 지금 아무것도 사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보건복지부는 따르는 입장이고 하위법령을 만드는 입장이지,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못하고 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아서 뒤통수를 맞아서 힘들 것이다. 또는 일부 법정단체에서는 합리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 합리적인 대화를 해보셔야죠. 합리적인 대화를 해서 무엇이 결론이 날 건지, 과연 합리적인 대화를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에서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은 뻔한 얘기고 이미 여러 채널로 확정이 됐고, 또 이 중재를 한다던 최동희 의원의 말에서도 세미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절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문재인 당대표를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국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김영란법도 우리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위헌 소지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많은 법률학자들은 물론 보건복지위나 보건복지부는 우리 노장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변호사님들 중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기의 흐름이 위헌 소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노장법이 노장법 개정안이라고 이런 것이 만들게 된 동기도 바로 어린이집이 민간 재무회계 규칙이 부당하다는 것을 놓고 전국적인 그런 시위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노인단체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 노장법에 노인 재무회계 규칙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서 결국 답변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물론 변질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헌성 소지로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고 우리의 전략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국내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 교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대 무소속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부인이 되고 또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영란법은 2011년도에 발의를 했는데 2015년 1월 현재까지도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많죠? 근 4년이나 됐는데 어떤 거길래 질질 끌기만 하고 처리가 안 됐을까요? 이 법은 법안 발의자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김영란이라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고 교수고 그리고 강지원 변호사의 부인이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법안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원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4촌 이내까지 적용하게 되는데 직무하고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겠다 하는 것이 원래 김영란법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김영란법의 원안을 국회에서 수정을 하면서 변화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까는 공무원들이 수수하는 경우로 했는데 적용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됐는데 국공립학교 교원 학교에서 금품 수수하죠. 떡값을 받고 또 업무가 유사한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사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국회 수정안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을 시키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수정안이 초반부는 김영란법 원안은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국회 수정안이 나오고부터는 반대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약 2천만 명 정도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노인 장교양 기관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국민 중의 일부를 집단을 범죄자 취급을 전제로 정책을 만드나요? 이게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거죠. 2천만 명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면서 적용 대상자를 마구 늘려놓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반대 세력에서는 적용 대상을 이렇게 넓혀놓고 보면 여론의 반대를 유도를 해가지고 법안 폐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김영란법을 고사시키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우수한 법안이었는데 교묘하게 법안 폐지를 위해서 질질 끌면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꼭 이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대가성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유효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아직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는데 유연이 아니다가 5명, 유연 소지가 있다가 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이면 처벌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오히려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유연 소지가 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정부안을 만든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게 유연 소지가 있다는 얘기고, 또 그 다른 시민단체들에서는 유연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강력하게 그런 주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미 정무위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점이 많죠. 오늘 아침 중앙일보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는 부실 졸속 첨부입법 447개 법조항 위헌소지, 연금법, 소비세법, 사면법 등 814개 법률 중 200개에서 발견되는데, 많을 때는 하루 100건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법률가를 배치해서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제처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심사 과정이 졸속인데다가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입법 로비 등 첨부입법이 폐단까지 나타난 상황이다. 홍한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서 이것이 걸러지도록 법률가를 배치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슈로 돌아와서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은 분명하게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법사위라든지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만나면 이해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통해서 이슈가 크게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동익 의원님하고 만난 그 자리에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4년에 그렇게 많은 탄원서를 국회에다 보내고 보건복지부 보내고 했는데, 최동익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국회의안 시스템에 그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떠들썩하고 김성주 의원, 오재세 의원, 보건복지부까지 동원이 돼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탄원을 보내고 떠들썩해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국회의원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았다 라는 것이 최동익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죠?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 이슈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국회 정보 시스템, 국회 의견 시스템, 게시판 이런 곳을 도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한 그런 코너에다가 계속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국회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 단체 리더 여러분, 또 다른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동익 의원님께서 좋은 걸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꼭 국회 시스템에, 국회 관련된 시스템에, 국회의원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는 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죠. 국회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보건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이지, 왜 지금 보건복지부가 개입해서 감나라 판나라 하나요? 그것은 창부입법이었기 때문이죠.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입장을 이제 보건복지부 쪽보다는 국회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막아야 될 것입니다. 국회 정보 시스템에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앞에서는 국회 한노역 지부장단들과 그리고 전재현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1인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SNS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그 전재현과 한노협이 하는 권리대 소식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중계한 내용들은 직접 녹화방송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중계 사이트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